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하락을 했죠. 다우가 마이너스 1% 하락했고 나스닥이 1.5%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하락했고 S&P 500이 1.2%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고점에서 밀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굳이 따진다 그러면 채권 금리 급등에 주가의 하락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높였죠. 얼마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3.8%가 나왔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1.4%가 올라왔잖아요. 시장 예상치는 0.5% 상승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4bp 올라서 약 4.6%, 30년 만기가 5.1%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스닥은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차익 실현을 좀 불렀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4%, 마이크론이 한 6%, 인텔이 6%, AMD가 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빅테크 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또 올랐습니다. 3%. 언론 이유는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분 매수를 했다는 뉴스를 내보냈고,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먼저 움직였죠. 먼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반영했을 확률이 높은데, 오늘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는데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가 105불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지난주에는 그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는 사실 별 이슈가 없었던 것도 미국 시장을 내리는 그런 이슈였잖아요.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0일 날 발표가 있고요. 월마트가 또 21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의 대표주기 때문에 AI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월마트는 소비와 관련돼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거 생산 물가지수로 해서 뭐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월마트의 실적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2일 날은 미시간대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 관련한 기업이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 이것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뭐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우는 장 초반에 보합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마이너스 1.1%까지 밀렸다가 약간 낙폭이었는데 21선에서 마감을 하는 흐름이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0.6%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까지 밀리다가 0.5% 줄여서 1.5% 정도의 흐름을 보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중요한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2%가 고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가. 그리고 마이너스 4.5까지 갔다 4% 정도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약간 선반영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국제유가 흐름 보시면은 지금 계속 에너지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금리 인하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5불까지 올라왔죠. 일단 21선의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5일선과 21선에서 골드 크로스가 나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110불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어쨌든 국제유가의 방향성이 계속 지표를 흔들게 되면, 소비지 심리에서 생산 물가 지수를 흔들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갈 수 있죠. 채권왕인 건드랑이 금리 인하는 없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방법을 써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거고 그게 금리 인하를 반영할 거다. 특히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됐는데 연준 의장 되자마자 바로 마음을 바꿀지, 그렇죠? 의장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가 의장 되거나 마음을 확 바꿀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가질지 모르게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시장에서 또 연준의 모습은 항상 데이터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금리 인하는 거의 불가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어떤 선택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요즘 파업을 하고 있죠. 파업 이제 전체 파업이 이제 이루어질지 봐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 견뎠어요. 근데 쭉 뻗어가지 못했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너스 9%까지 밀리는 장중 마이너스 9%까지 밀리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파업의 영향력도 이제 서서히 오는 거죠. 실제로 이 파업에 대해서 JP모건에서 영업이익의 약 40조, 올해 영업이익이 약 80조 나온다고 하죠. 40조 정도 날 수 있다라는데 차라리 파업 안 하고 이 40조를 자기들이 받는 게 낫죠. 그래도 엄청 많습니다. 10%나 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0%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뭐 상여금 주겠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삼성전자도 뭐 10% 따진다면 약 40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40조 날라가고 또 40조 밑으로 뭐 사업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노무라는 오히려 또 목표가를 올렸어요. 59만 원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50만 원이 최고치였잖아요. 근데 노무라에서는 59만 원을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해외 IB가 서로 다른 의견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 21년 만에 긴급조정 카드를 좀 끄집어냈다고 주말에 나오거든요. 강제로 파업을 종료시키는 뭐 그런 상황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있었고, 그렇죠? 뭐 그런 모습이 만약에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난주까지 조정을 주고 이번 주에는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나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800만 주를 팔았어요. 요걸로 외국인이 다 삼성전자 팔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6거래일 연속 팔았잖아요. 요거 하나 빼고 실적을 보면 실제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만 팔아요. 외국인들만. 그래서 이 외국인들 엄청 많이 지난주 금요일날 6조를 팔았는데 전체로 다 팔았습니다. 지금 지난주하고 그 전주 이틀 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국내 시가총액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른 것만큼을 떨궈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팔아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나가 아니라 외국인들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기네 시총을 유지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게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마냥 두려울 문제는 아니죠. 다만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산 건 좀 아니죠. 하락할 때는 이렇게 받아주는 건 맞습니다. 반등할 때 사주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반등할 때 좀 안 사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싶고요. 반등 때는 물량을 좀 내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 상승에는 더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장중 8,040포인트인가 올라간 상태에서 밀려버렸어요. 8,046포인트, 그렇죠? 8,046포인트까지 갔다가 밀려버렸어요. 진짜 8,000포인트라는 숫자를 정말 봤습니다. 아주 보이는 숫자를 봤는데 보고서 밀린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터치 기준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착하고 거기서 싸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일단 금요일날 장중한 때 거의 한 7.6%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6%로 마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 이렇게 해석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하락됐던 부분이 벌써 미리 상당 부분 반영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8천이 되면서 곧버스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났답니다. 곧버스 투자 약 3,276억 정도 들어왔다는 게 지난주 금요일날이니까 곧버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곧버스가 또 많이 들어가면 시장은 또 여상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투자가
한쪽으로 쏠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뭐 전체 금액에 따르면 크지 않지만 종목별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거죠.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곧버스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너무 과하게 매도한 부분 매수를 어느 정도 받아주는지 봐야 되고 개미들이 받아줬는데 주가가 많이 반등을 나면 매수 물량을 좀 줄여주는지 요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